어이, 저기 봐라. 뭐야 저거? 여긴 인간인 출입 통제된 거 아니었나? 와, 라인 죽이는데. 습기를 잔뜩 머금은 끈적한 바닷바람이 훅 끼쳐왔다. 포항도고 해안에서 이어진 야산, 칠포 훈련장 인근의 숲풀은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서 썩은 내와 비릿한 흙내를 동시에 풍기며 들끓고 있었다.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모공에서 육수가 뿜어져 나오는 날씨,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증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듯했다. 그 찜통 같은 더위 속 훈련장 외곽 올카리를 넘어 숲길을 걸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민소매 셔츠에 헐렁한 카고 바지, 등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전술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지만 군복은 아니었다. 땀에 젖어 목덜미에 가나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동작은 지쳐 보이기보다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스아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자이자 전설적인 해병대 수색대 출신. 곧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1사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그녀가 취임식 일정을 며칠 앞두고 예고 없이 훈련장을 찾은 것이다. 수임원도 의전 차량도 계급장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매만큼은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의 꼬락서니는 가관이었다. 엄중하게 훈련 중이라던 시색대 병력 일부가 그늘 찐 나무 아래 퍼져 있었고 부사관들로 보이는 무리는 헬멧을 벗어 던진 채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군기는 이미 땀과 함께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야, 최 상사, 저 여자 좀 보라니까. 길을 잃은 등산객인가? 아니, 이 날씨에 여기까지 올라온 게 더 신기한데 나무그늘 아래에서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채 부채질을 하던 중사기급장의 사내가 턱짓으로 쓰라를 가리켰다. 이름표에는 조영철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의 옆에서 군화관로 흙바닥을 툭툭 차며 담배를 빨던 거구의 사내 최무식 상사가 고개를 돌렸다. 덩치가 산만하고 인상이 험하게 갇혀니고 온 이병들이 눈도 못 마주친다는 그 최무식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하, 이거 훈련이 지루하던 차에 눈요깃거리가 굴려 들어왔구만. 야, 민간인이면 쫓아내야지. 근데 그냥 보내면 섭섭하잖아. 엉? 최무식이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뒤로 조영철 중사와 하사 두 명이 낄낄거리며 따라붙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정계심보다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탐욕이 건들거렸다. 스라는 그들의 시선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수색대 시절 적진 깊숙한 곳에서 수없이 느꼈던 살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쾌하고 끈적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길이었고 무엇보다 내일부터 자신이 지휘해야 할 부하들의 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거리가 이려민 안쪽으로 좁혀지자 최무식이 앞을 가로막으며 짝다리를 짚었다. 위압적인 덩치였다. 거대한 그림자가 스아의 전신을 덮쳤다. 어이 아가씨, 여기 팻말 못 봤어? 군사작전 구역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괴문장만에게 써놨을 텐데 눈이 없나? 아니면 글을 못 읽나? 최무식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섞여 있었다. 스라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드러난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최무식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규정에 어긋나게 풀어헤친 산이, 삐딱한 자세, 그리고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 그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는지 최무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게 벙어리인가? 야, 오빠가 묻잖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데 여기에 기어들어와? 산이라도 타러 왔냐? 몸매 보니까 산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밤일도 그렇게 잘 타려나? 뒤에 서 있던 조영철과 하사들이 크아학 하며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다. 최 상사님 멘트가 너무 셉니다. 애 울겠는데요. 야, 울긴 뭘 울어. 생긴 거 봐라. 기세게 생겼잖아. 이런 애들이 막상 굴려보면 소리는 더 잘 지른다고. 노골적인 성희롱, 명백한 모욕이었다. 스라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근황끈을 고쳐맸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낮지만 또렷한 새소리가 섞인 목소리였다. 비키지. 짧은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위압감에 웃고 떠들던 하사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하지만 최무식은 오히려 더 흥미롭다는 듯한 발짝 더 다가왔다. 이제 스라와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차이. 땀 냄새와 니코틴 전매가 훅 끼쳐왔다. 비키지? 아, 이거 보게. 반말이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구역 미친 게 최무식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감히 명령조야? 최무식이 손을 뻗어 스라의 어깨를 툭 밀쳤다. 보통 여자라면 비로 나동그라졌겠지만 스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검처럼 그 견고함에 최무식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이것 봐라. 중심 좀 잡는데? 아야, 너 운동했냐? 헬스 트레이너 뭐 그런 거야? 최무식은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더 거칠게 나왔다. 그의 시선이 스라의 가슴팍과 허리 라인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몸이 아주 탄탄해. 만지면 튼튼하겠어. 야, 우리 훈련하느라 힘 다 빠졌는데 여기서 좀 쉬다가 가지 그래. 오빠들이 시원한 물도 주고 건빵도 챙겨줄게.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도 보여주고 말이야. 강두식은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앙탈 부리지 말고 이리 와봐.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두식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더러운 손을 뻗어 한지윤의 가녀린 팔목을 낚아채려 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손길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착!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열음과 함께 강두식의 손목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잡힌 것이었다. 한지윤의 작고 하얀 손이 강두식의 두꺼운 손목을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치듯 정확하고 강력하게 움켜쥐었다. 응? 강두식은 본능적으로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한지윤의 손은 마치 강철 수갑이라도 채워진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고작 20대 여자의 압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군인이라는 자들이 전시 대비 훈련 중에 민간인을 상대로 희롱과 협박이라. 한지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폐병대 꼴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군. 손목을 옥죄어 오는 고통에 강두식의 얼굴이 붉게 갈아올랐다. 이거 안 나?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뭐해? 저거 안 잡아? 강두식이 당황하여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려던 박동수와 하사 두 명이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아가씨, 좋은 말 할 때 놓으시지? 팔 부러지기 전에. 박동수가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자 큰지은은 잡고 있던 강두식의 손목을 비틀며 그 반동을 이용해 순식간에 강두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명치를 정확히 가격다는 강두식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사내가 간 일격에 맥없이 꼬꾸라지는 모습은 실로 비현실적이었다. 한지윤은 쓰러지는 강두식을 발판 삼아 도약하듯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다리가 채찍처럼 날아들었다. 아녀들던 박동수의 정강이가 걷어차였다. 박동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가닥을 굴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의 부사관이 제압당했다. 남은 하사 두 명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고된 훈련을 받은 군인이 그것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수색대 부사관들이 민간인 여자 하나에게 손 쓸 새도 없이 당한 것이다. 한지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강두식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들어올렸다. 고통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만 산 게 아니라 몸도 둔하군. 이게 대한민국 휴병대 수색대 부사관의 수준인가? 실망스러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야. 너 뭐야? 간첩이야? 신고해. 당장 상황실에 연락해. 강두식이 약을 쓰며 소리쳤다. 상황실. 그 단어에 한지윤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다. 그래, 상황실. 아주 좋은 생각이네. 지금 당장 무전을 쳐.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한지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강두식의 눈앞에 흔들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금속으로 된 신분증 케이스였다. 착. 그녀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 박힌 두 개의 별이
시리도록 차가운 은빛을 뿜어냈다. 제1사단장 한지윤 소장이 도착했다고 보고해라. 정적이 흘렀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마저 끊긴 듯한 숨막히는 정막이었다. 바닥에 나뒹굴던 똥수도, 멍하니 서 있던 하사들도, 그리고 멱살이 잡힌 강두식도 눈을 부릅뜨고 그 별 2개를 응시했다. 머릿속 회로가 타버린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장, 강두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20대 여자, 민간인 복장, 혼자 온 등산객. 그 모든 정보가 소장이라는 단어와 충돌하며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기백과 서늘한 눈빛, 그리고 손에 들린 명확한 증거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한지윤은 잡고 있던 강두식의 머리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다. 뭐 하고 있나? 귀가 먹었어? 당장 대대장 호출해. 5분 준다. 그 안에 튀어오지 않으면 오늘 이 훈련장은 너희들의 군 생활 무덤이 될 테니까. 한지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 전체를 울리는 쩌렁쩌렁한 호통이 이어졌다. 동작 봐라. 실시. 알겠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하사 한 명이 허둥지둥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손이 덜덜 떨려 채널을 맞추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7포 훈련장, 현재 위치 3구역. 비상, 사단장님 출연. 반복한다. 사단장님 출연. 무전기 너머로 상원병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더위 먹었냐? 무슨 헛소리야? 하사는 울기 직전에 얼굴로 악을 쓰듯 소리쳤다. 진짜입니다. 별이 2개, 토스타가 떴다고요. 지금 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대대장님 모셔와. 난장판이 된 훈련장 한복판. 한지윤은 배낭에서 생수원병을 꺼내 느긋하게 목을 축였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강두식의 등짝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해볼까? 성희롱 예방 교육부터 할지 아니면 기본 전술 훈련부터 다시 시킬지 고민되네. 그녀의 서늘한 미소가 폭염보다 더 뜨겁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무전기가 바닥에 툭 벌어졌다. 사단장님, 강두식은 바닥에 처박힌 채 눈알만 굴려 한지윤의 전투와 악호를 바라고 왔다. 푸푸성이가 된 자신의 군복과 달리 그녀의 카고 바지 밑단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것처럼 깨끗해 보였다. 그것이 그를 더 비참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여전히 숲은 찜통 같았지만 강두식과 박동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민간인 여자라고 깔보며 낄낄거리던 입들이 본드로 붙여 뚜껑이 열린 아이스박스 안에는 훈련 중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제 이온 음료와 미지근하게 식어가는 맥주 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학예 전술 훈련, 그것도 수색 매복 훈련 중의 음주라. 아주 배짱들이 두둑해? 이 정도면 군인이 아니라 그냥 피서 온 동네 아저씨들이군. 한지윤이 맥주 캔을 집어들어 가볍게 흔들자 찰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숲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아닙니다. 그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만 온 겁니다. 박동수가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걷는 있지만 한지윤은 대답 대신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우집근 얇은 알루미늄 캔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하얀 거품이 터져 나왔다. 한지윤은 찌그러진 캔을 박동수의 군화 발치에 툭 던졌다. 마셨으면 군복 해보고 안 마셨어도 작전 지역 반입 금지 물품 소지다. 구차하게 핑계대지 마. 더 취해지니까. 그때였다. 부엉. 멀리서 희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군용 네토나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엔진이 터질 듯 괴음을 내지르며 비포장도로를 질주해 오는 차량은 훈련장 입구의 바리케이드를 거의 들이받을 듯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운전병이 내리기도 전에 조수석 문이 벌컥 열렸다. 야, 이 새끼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투모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뛰어내린 남자는 제일스 색대대장 김기태 중령이었다. 그는 상원실에서 투스타 출연이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와
허겁지겁 군복을 꿰입고 달려온 참이었다. 하지만 김중령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가관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의 부하인 부사관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김중령은 순간 뇌정지가 온 듯 그 자리에 멈칫했다. 보고 내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20대 여자 그리고 투스타 소장.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주러 왔는데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살벌했다. 그때 한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셔츠 옷깃에 무심하게 걸었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져 있던 얼굴은 옛배고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잔을 누빈 노장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시금 신분증 케이스를 꺼내 김중령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제1수 색대대장 김기패 중령인가? 김중령의 눈이 신분증에 박힌 두 개의 별과 한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다.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인물과 눈앞의 인물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저 압도적인 계급장, 필슨, 김중령의 경례 고호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크게 숲을 울렸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박 잡힌 거수경매를 붙였다. 제1수 색대대장 중령 김기태. 사단장님의 강문을 환영. 아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대장이 구용도로 허리를 꺾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강두식과 박동수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슈츠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진짜였다. 그냥 싸움 좀 하는 샌 누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단장이었다. 한지윤은 김중령의 격리를 바로 받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환영이야. 내 환영식은 자네 부하들이 아주 거창하게 해주더군. 성희롱의 협박. 거기다 무력 행사 시도까지 아주 다채로웠어. 성희롱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강두식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강상사, 너 이 새끼. 사단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똑바로 말 못해? 강두식은 입술만 발싹일 뿐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이 턱 막혀 헐떡거릴 뿐이었다. 한지윤이 그를 대신해 입을 열었다. 밤일도 산 타는 것만큼 잘하냐고 묻더군. 내 몸이 탄탄해서 만지면 팽팽하니 좋을 것 같다나. 물이랑 건빵 줄 테니 앙탈 부리지 말고 오라던다. 김중령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건 단순한 영창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옷을 벗는 건 당연하고 군 교도소행이 확정된 중범죄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그는 허리춤에 권총집에 손이 갈 뻔했다. 이 미친 새끼들이 너희가 군인이냐?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감히 사단장님께 이성을 잃은 김중령이 강두식의 조인트를 까려고 전투화를 신은 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한지윤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만. 짧고 굵은 명령. 김중령의 발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대대장, 자네가 흥분해서 애들 패라고 부른 거 아니야. 지휘관이 감정 조절도 못하면 부대는 누가 지휘하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김중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책임은 나중에 묻겠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야. 훈련장에서 민간인을 보고도 경계는커녕 희롱이나 하고 기습에도 대처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한지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엉망진창인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굴러다니는 담배꽁초, 풀린 군화끈,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훈련장. 전부 집합시켜. 네? 정부 말씀입니까? 지금 이 구역에 있는 1중배 전 병력. 3분 준다. 연병장이 아닌 여기 이 진흙한 갯벌 앞으로 안정 군장 상태로 집합시킨다. 1초라도 늦는 놈은 군장 맨 채로 바다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전달해. 알겠습니다. 1중대 전원 집합. 완전 군장 실시.
김중령의 고함 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각소대로 급박하게 전파되었다. 숲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꿀 같은 휴식을 즐기던 병사들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고 자다가 일어난 소대장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주어진 시간은 고작 3분.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죽기 살기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뛰어나온 병사들이 하나둘 갯벌과 꽁터로 몰아들었다. 꿰맷도 제대로 쓰지 못해 덜렁거리는 병사, 총기를 거꾸로 맨 병사, 군화끈이 풀려 진흙바닥에 질질 끌리는 병사까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다. 약파령여 몇몇 병력과 간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도열을 마쳤다. 그들 앞에는 한지윤 소장이 뒷짐을 진 채 마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앞끝이 정수리를 뚫을 듯 내리쬐는 오후 2시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갯벌 앞은 흡사 거대한 사우나와도 같았다. 저벅 한지윤은 천천히 대열 앞을 걸었다. 80년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린 정적 속에서 그녀의 군화 발소리만이 유일하게 고막을 때렸다. 덥나? 그녀가 툭 던진 건조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흐르는 공간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덥겠지. 짜증도 날 테고 웬 젊은 여자가 와서 난리를 치니 기분도 더러울 거야. 한지윤은 강두식과 박동수가 서 있는 맨 앞줄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완전 군장을 맨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지? 나는 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훈련장에서 술판이나 버리는 너희 꼬라지를 보는 게 덧없고 더 짜증나고 더 기분이 더럽거든. 한지윤은 갑자기 자신의 배낭을 벗어 바닥에 쿵 내려놓았다. 그리고 신고 있던 워커의 끈을 다시 한번 간단히 조염했다. 대대장, 네, 사단장님, 지금부터 지휘권은 내가 갖는다. 그리고 오늘의 훈련 내용은 변경한다. 단순 훈련이 아닌 생존 및 정신개조 훈련으로. 한지윤은 군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하얗고 가는 팔이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갈라지는 선명한 근육은 그녀가 단순한 장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입으로만 지시하는 탁상공론 지휘관이 아니다. 너희가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강두식 상사,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두식이 감전된 듯 파들짝 놀라며 관등성명을 겠다. 상사, 강도식, 너 아까 나한테 체력이 좋다고 했지? 밤이 운운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던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때우려 하지 마.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나와 함께 선착순 갯벌 포복을 실시한다. 목표 지점은 저기 보이는 반환점 깃발. 왕복 5연연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저 갯벌에서 5선연엠을 포복으로 왕복하라고? 그것도 완전 군장도 아닌 맨몸의 사단장과? 이건 애초에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당연히 사단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승부였다. 하지만 한지윤의 다음 말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단, 나는 너희가 메고 있는 군장 중 가장 무거운 것을 메고 하겠다. 거기 기관총 사수, 너 군장 이리 가져와. 네, 사단장님, 그건 사형 케이지가 넘습니다. 장태수 중령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한지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쭈뼛거리며 나온 기관총 사수의 군장을 받아근 한지윤은 그것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한쪽 어깨에 척걸쳤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거대한 군장에 가려질 정도였지만 그 가르는 대지를 박자고 선거목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는 맨몸으로 해. 나는 이거 메고 할 테니까. 모두가 경악했다. 사형 케이지 군장은 맨 여자와 맨몸인 관전한 남자들의 대결. 이건 30밖의 핸디캡이었다. 만약 감도식, 네가 나보다 먼저 들어오면 오늘 있었던 일, 없던 일로 해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한지은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희 전원 오늘 해질 때까지 깃벌에서 못 나올 줄 알아라. 감도식의 눈에 도끼가 섰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 여자라도 사형 케이지 군장을 메고 갯벌에서 맨몸인 남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이건 기회였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야. 덤벼봐. 짐승처럼. 한지윤이 출발선에 엎드렸다. 갯벌의 검은 진흙이 그녀의 깨끗한 군복과 얼굴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진흙은 익숙한 점잖이 냄새일 뿐이었다. 출발. 장태서 중령의 신호와 함께 짐승들의 숲에서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철썩. 신호와 함께 진흙판이 튀어올랐다. 강두식은 말 그대로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생존 본능이었다. 지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공포, 그리고 여자의 사단장에게 지면 군인으로서 끝장이라는 수치심이 그의 팔다리에 아드레날린을 펌프질했다. 아, 강두식은 괴성을 지르며 질퍽한 갯벌을 기어갔다. 팔꿈치와 무릎이 푹푹 빠졌지만 그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었다. 초반 오염엔 그는 확실히 빨랐다. 뒤를 힐끔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무거운 군잔을 맨 여자가 자신을 따라올 리 없다고 확신했다. 사형 케이지이다. 평지에서 메고 걷기도 곱창 무게를 지고 갯벌을 기어온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확신은 정확히 반환점인 이호영임 지점에서 산산조각 났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갯벌 흙을 삼킬 듯 털떡이던 강두식의 귀에 규칙적이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쓱, 쓱. 첨벙거리는 자신의 요란한 소음과는 반았다. 마치 거대한 뱀이 갯벌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다가오는 소리. 강두식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보았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한지윤은 갯벌에 빠지지 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빠지기 전에 다음 동작으로 치고 나갔다. 사형 케이지의 군장이 그녀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코어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걷히며 수평을 유지했다. 팔꿈치로 진흙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면 정력을 이용해 갯벌을 타고 흐르는 듯한 영법. 그것은 갯벌 훈련을 수천 번 반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중력을 거스르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은 오직 반환점 깃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옆에서 헐떡이며 죽을 상을 짓고 있는 강두식 따위는 애초에 그녀의 안중이 없었다. 고작 그 정도인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한지윤의 나직한 목소리가 강두식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말도 안 돼. 강두식이 다시 팔을 뻗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단순한 체력의 고갈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서 오는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한지윤은 거침없이 그를 추월했다. 사형 케이지 군장의 무게가위는 예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속도였다. 그녀의 등 뒤로 점점 멀어져가는 한지윤을 보며 강두식의 눈에는 절망이 웅덩이처럼 고였다. 결승선 부근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켜보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목격했다.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무력 시위였다. 한지윤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벌떡 일어섰을 때 강두식은 아직 반환점을 돌고 오영엠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한지윤은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다. 진흙 푸성이가 된 옷을 컬지도 않은 채 뚜벅뚜벅 병사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 반쪽은 갯벌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내는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현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건조한 목소리가 갯벌의 바람을 갈랐다. 이게 너희가 깔보던 여자의 체력이다. 이게 너희가 희롱하던 상관의 정신력이다. 저 멀리서 강두식이 기진맥진하여 고뇌처럼 기어오고 있었다. 살려. 그는 결국 결승선을 이령염려 남겨두고 얼굴을 갯벌에 처박으며 기절했다. 의무병들이 달려가려는 찰나 한지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그제야 어깨에 군잠을 툭 내려놓았다. 팡! 묵직한 소리가 지면에 울렸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고른 뒤 얼어붙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너희는 내가 맨 이 군장이 너희 것보다 가벼워서 내가 멀쩡히 서 있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윤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겁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으깨질 것 같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어.
한지윤의 솔직한 고백에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데 왜 나는 서 있고 저 덩치 큰 상사는 쓰러졌나? 그건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팍, 진에게 가려져 희미하게 반짝이는 명찰을 검지로 톡톡 쳤다. 군복을 입는다는 건 사형 케이지 군장보다 더 무거운 조국과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다. 너희가 그늘에서 담배 피우며 낄낄거릴 때 누군가는 그 무게를 견디며 피를 흘린다. 너희가 오늘 고인 직회는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라 너희를 믿고 단잠을 자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부끄러움이 섞인 침묵이었다. 맨 뒷줄에 서 있던 이병 하나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늘에서 노닥거렸던 자신들이 큰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대대장 장태수 중령. 한지은의 부름에 장태수 중령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 사단장님. 강두식 상사와 박동수 중사, 그리고 그 일당들, 영창 보낼 필요 없다. 네, 그게 무슨 규정산. 영창 가서 편하게 앉아 쉬는 꼴은 못 봐. 내 취임식 전까지 이 갯벌에서 매일 완전 군장 포복 1형 KM식 시켜라. 단 한 번이라도 완주 못하면 그때 군복 벗긴다. 장태수 중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차라리 영창이 나을 정도의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대원들은 한지윤의 시선이 병사들에게 머물렀다.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 반아져 있었다. 겸외심 그리고 깊은 반성.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다들 땀 흘렸으니 고기라도 먹여. 단 오늘 내가 한 말 잊지 마라. 군인은 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진흙판을 그르라고 있는 거다. 배선. 한지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는 한쪽 어깨에 걸치고 숲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붉은 석양을 받아 짙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전장을 지배하고 떠나는 고독한 영웅의 모습 같았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장태수 중령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호가 갯벌에 울려 퍼졌다. 필승. 8여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갯벌에 처박혀 있던 감두식조차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 본능적으로 손을 올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진심 어린 존경과 두려움이 감져 있었다. 한지은 소장은 손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전전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포항 제1사단 사령부 본관 앞 취임식은 성대했다. 연병잠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병력, 단상 위에 도열한 장성들과 지역 유지들, 군악대의 판파르가 울려 퍼지고 예포가 발사됐다. 하지만 단상 한가운데 지휘관을 선진하는 황금색 견잠을 단 한지윤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어제의 갯벌 냄새는 깨끗이 씻겨나갔고 그녀의 정복은 팔같이 다림질되어 있었다.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취임사가 끝나고 사령관실로 들어온 한지윤은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널찍한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훈련장이 내려다보이는 명단이었다. 그치만 그녀는 그 풍경을 즐길 새도 없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매섭게 누려보았다.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참모장 감준혁 계령이 들어왔다. 50대 초반,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육사 출신의 에이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20대 어린 여자 사단장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불끈한 듯 경례 각도가 미묘하게 삐딱했다. 사단장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유지분들과의 오찬 일정이 잡혀있고 오후에는 작전처 브리핑이. 강대령. 한지윤이 그의 날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는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매 취임 선물로 아주 재밌는 서류가 하나 올라와 있더군. 무슨 말씀이신지 강준혁 배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지윤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어 책상 한가운데로 툭 번졌다. 서류 겉면에는 2급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표지에는 군수물자 조달 현원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한지윤은 서류철을 천천히 넘기며 한 줄 한 줄 꼼꼼히 훑어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특정 업체명에서 딱 멈췄다. 1사단 예하부대 식자재 납품업체 태성유통.
그녀가 알기로 이곳 대표는 정연수 대령의 고향 직속 후배였다. 정 대령. 한지윤의 나직한 부름에 정연수 대령의 눈썹이 옴찔했다. 사단장님, 공과사는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정당한 입찰? 한지윤은 피식 헛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펼쳤다. 삼겹살 납품 단가가 시중의 3배야. 최고급 흑돼지라도 쓰나 보지. 그런데 지난달에만 북민신문고와 국방주프콜에 들어온 급식 관련 민원이 10억 원이야. 병사들 식판에 올라가는 건 고기가 아니야 하얀 비계 덩어리뿐이라는 내용이더군. 이게 자네가 말한 정당한 입찰의 결과인가? 아니면 정당하게 뒷돈을 챙긴 결과인가? 정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갑부이만 그것도 스파랗게 어린 여자가 오자마자 잠부부터 털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건 오해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착오라. 아, 좋아. 그럼 그 착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지. 오늘 정시 못 찬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양반들은 밥 먹고 카하 호호거린다고 해서 우리 군의 국방력이 1g이라도 올라가나? 나는 오늘 병사식단에서 밥을 먹겠다. 그 비싼 돈 주고 사들인 비계 덩어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 혀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지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 갯벌에서 밤도식 상사를 내려다보던 그 서늘하고도 맨밀한 눈빛이었다. 숲속의 짐승들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사무실에 숨어있속을 챙기는 쥐새끼들을 잡을 차례였다. 차 대기시켜. 7연대 식당으로 간다. 예고 없이 정 대령은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는 미쳤다. 관례도 정치도 모르는 시한폭탄이 굴러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한지윤은 그의 속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모를 다시 눌렀었다. 문을 나서려던 그녀가 문득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 그리고 정 대령. 예? 내 앞에서 격리할 때 손끝 각도가 3도 정도 삐뚤어지더군. 한 번만 더 성의 없이 굴면 자네 팔을 뽑아서 각도기로 써버릴 줄 알아. 알겠나? 알겠습니다. 정 대령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각을 맞춰 격리를 붙였다. 사령관실 문이 닫히고 한지윤은 복도로 나섰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정오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 황금빛 계급장을 비쳤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삼키며 또 다른 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살 얼음판 같은 서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7연대 병사식당. 점심 식사 시간이 한창이었지만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맛없는 밥을 억지로 씹어 삼키며 묵묵히 숟가락만 놀렸고 식단 한 구석 간부들이 모여 앉은 원형 테이블에서만 기름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야, 이번에 태성유통 사장님이 보내준 고기 아주 입에서 살살 녹지 않습니까? 배 대장님, 군수과장 박대위가 상추쌈을 입이 터져라 밀어 넣으며 아부를 끌었다. 맞은편에 앉은 7연대 이대 대장 정철호 중령은 건들거리는 입가를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고기는 비계가 좀 적당히 섞여야 제맛이지. 그나저나 신임 사단장, 여자라면서 깐깐하게 굴면 어쩌나 몰라. 적당히 비위 좀 맞춰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죠. 걱정 마십시오. 참모장님이 다 커버치고 계시답니다.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군수 쪽은 복잡해서 건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그들이 낄낄거리며 건배하듯 물컵을 쨍 부딪히려는 찰나였다. 거친 소음과 함께 식당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엔 서슬퍼런 눈빛의 한지은 소장이 서 있었다. 쉐임원 하나 없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식당 내부를 천천히 스캔하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췄다. 사단장님. 정철호 중령이 먹던 고기가 목에 걸린 듯 킥킥거리며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격례 필승. 한지윤은 격리를 무시한 채 또각또각
부두 급소리를 내며 배싯대로 걸어갔다. 조리병이 사색이 되어 국자를 들고 다들 떨고 있었다. 한지우는 식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국통을 들여다보았다. 일명 똥고기라 불리는 건더기 하나 없이 누런 국물. 그리고 메인 반찬인 제육볶음. 한지윤이 집게로 고기를 뒤적였다. 살코기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허연 비계 덩어리들만 기름 둥둥 뜬 양념 속에 떠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털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돼지 껍데기까지 보였다. 이게 뭔가? 조리병은 입술만 달싹일 뿐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윤은 식판의 밥과 그 쓰레기 같은 고기를 가득 담았다. 그리고 성큼성큼 정중령이 앉아있는 간부석으로 다가갔다. 간부들의 식탁은 화려했다. 병사들에게는 배식되지 않은 야들야들한 수육, 싱싱한 쌈 채소, 두툼한 계란말이, 그리고 시원한 과일 화채까지. 한지윤은 들고 온 식판을 정중령의 수육 접시 위에 쾅하고 내려놓았다. 맛있게들 드시는군. 그게 사단장님,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저희랑 같이. 정중령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의자를 권하려 했다. 한지윤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턱짓으로 자신이 가져온 습관을 가리켰다. 앉아. 네? 앉아서 이거 먹어. 남기지 말고다. 정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단장님, 이건 병사들 배식용이고 저희는 따로. 따로? 전쟁 나면 지휘관은 뒤에서 수육 처먹고 병사들은 비계덩어리 먹고 싸우나? 내 부하들이 먹는 밥이다. 내 입엔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뭔지 지금 당장 설명해봐. 식단 안에 사명여며 명병사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중령이 우물쭈물하며 식판을 외면하자 한지윤이 허리춤에서 지휘봉을 꺼내 식탁을 탁 내리쳤다. 못 먹겠나? 내 일사단 병사들은 훈련하다가 흙바닥에서도 이 밥을 먹는다. 니놈 목구멍은 금태라도 둘렀나 보지, 실시. 그런데 지휘관이란 작자들이 병사들 식판에는 쓰레기를 담아주고 자기들 배만 채워. 한지윤의 서슬 퍼런 일갈에 식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수과장 이대위를 쏘아보았다. 네 놈들 배때기에 낀 게 돼지비계 기름인지 아니면 더러운 욕심인지 내가 오늘 확인해 봐야겠어. 오해십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 한지윤이 코웃음을 쳤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식자재가 들어오는데 검수 확인 도장 찍은 게 너잖아. 너 태성유통에서 얼마 받아 처먹었어? 내 통장 내역 이미 헌병대에서 조에 들어갔다. 지금 여기서 이거 다 먹고 자수할래? 아니면 옷 벗고 검찰 조사실 가서 폰밥 먹을래? 이 대위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이대대장 최중령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얀 비계 덩어리를 억지로 입에 넣고 씹는 그의 표정은 마치 고문당하는 사람 같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차갑고 느끼한 기름 맛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한지윤의 눈빛이 무서워 뱉을 수도 없었다. 한지윤은 그 추잡한 꼴을 잠시 지켜보다가 뒤를 돌아 병사들을 향해 섰다. 전체 주목.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오늘부로 일사단 내 모든 급식 계약은 전면 재검토한다. 그리고 너희 식판에 내 가족에게도 먹일 수 없는 음식이 올라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조리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네 잘못 아니다. 재료가 쓰레기인데 요리사가 무슨 수로 맛을 내겠나? 울지 마라. 한지윤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오늘 점심은 전부 폐기해. 그리고 전원 영의 회식이다. 법인 카드 긁을 테니 나가서 진짜 고기 먹고 와. 이상. 우와. 병사들의 함성이 식당 지붕을 뚫을 듯 퍼져나왔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호였다. 한지윤은 그 함성을 뒤로하고 꾸역꾸역 비계를 씻고 있는 최중령과 이 대위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다 먹고 내 방으로 튀어와. 토하면 죽는다. 취임 후 한 달, 한지윤 소장의 임기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만큼 적들도 늘어났다. 특히 참모장 정현수 계령을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급식 비리로 줄줄이 옷을 벗은 장교만 5명.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 되기 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사단 본부 회의실.
정대렴이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들쑤시고 다니는 통에 뒷돈 챙기던 라인이 다 끊겼어요. 윗선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의 뒤 서 있던 정보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았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워낙 빈틈이 없어서 빈틈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내일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이 있지. 정대령의 눈이 뱀처럼 음흉하게 빛났다. 파도가 높다고 하더군. 사고라는 건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야. 인명사고가 터지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단장이라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 다음 날 밤 10시 포항 칠포해안.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상 침투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타고는 EOM. 후열을 진행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날씨였지만 정대령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강행되었다. 한지윤 소장은 따뜻한 지휘 텐트가 아닌 거센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백사장 최전방에 서서 야간 투시경으로 바다를 주시하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참모장, 기상 악화 시 훈련 매뉴얼 제대로 지켰나? 물론입니다. 안전통제관들이 보트에 동승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이 정도 파도는 이겨내야지요. 정대령은 푸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안전통제관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일부러 노후화된 고무보트를 배정하도록 손을 써둔 상태였다. 그때였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기명이 터져 나왔다. 칠포, 여기는 3호정, 정복됐다. 대원 금영유실, 파도가 너무 세다. 구조 요청. 한지윤이 투시경을 내던지고 소리쳤다. 조명탄사, 구조대 투입해, 당장. 사단장님, 구조보트 엔진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정비불량인 것 같습니다. 통신병의 절망적인 외침에 정대령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완벽하다.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다. 하지만 그의 예상 시나리오에 한지윤이라는 변수는 너무나 컸다. 빌어먹을. 한지윤은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검은색 전술 티셔츠 차림에 그녀가 바다를 향해 질주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참모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차가운 밤바다, 거대한 파도가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삼켰다. 한지윤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추색 때 시절 수 없이 겪었던 바다였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 피부를 찌났지만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저 멀리 뒤집힌 고무보트 잔에 사이로 허우적거리는 손이 고였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병사.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물을 먹어가고 있었다. 한지윤은 돌고래처럼 자명으로 파도 밑을 뚫고 지나갔다. 거친 조류가 그녀의 팔다리를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병사에게 접근했다. 병사의 목을 감아안고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덮쳤다. 정신 차려. 내 목 잡지 마. 힘 빼. 한지윤은 공포에 질려 자신을 누르는 병사를 진정시키며 한 팔로 거센 파도를 헤쳐나갔다. 사면면 평소라면 금방의 거리였지만 사람 하나를 매달고 폭풍 우치는 밤바다를 건너는 건 자살행위라 다름없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병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내 새끼들이다. 절대 안 놓쳐. 해안가에 있던 병력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인간들을 만들어 바다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지윤이 마침내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모래사장 위로 올라왔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눕지 않았다. 물을 토해내며 의식을 잃은 장태수 이병익에 기어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일어나, 쿨럭 일어나란 말이야. 장태수, 하나, 둘, 셋, 넷. 한지윤의 손길이 절박하게 병사의 가슴을 압박했다. 젖은 군복에서 짠물이 뚝뚝 털어져 내렸다. 너 죽으면 나 그 새끼들 가만 안 둬. 제발 눈 떠. 1분, 2분,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푸앗 하는 소리와 함께 장태수가 바닷물을 토해내며 거친 기침을 터뜨렸다. 어머니,
장태수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을 불렀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하게 질린 얼굴, 하지만 안도감으로 올먹이는 눈,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사단장이었다. 한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장태수의 가슴팍에 이마를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 살았으면 됐다. 살았으면 됐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연수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한지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흠뻑 젖은 검은색 전술 티셔츠 위로 드러난 근육들이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축하려는 병사들을 뿌리치고 정 대령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구조보트 엔진 고장, 안전 통제관 부족. 이게 우연이라고 반명할 텐가? 사단장님, 그게 정비관의 실수가. 짝! 한지윤의 손바닥이 정 대령의 뺨을 후려쳤다. 파도 소리를 뚫고 벼락 같은 파열음이 그대에 울렸다. 신대 대령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실수? 이건 살인 미수야. 한지윤은 정 대령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얼굴 가까이 거칠게 끌어당겼다. 짐승 같은 살기가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 병사들 목숨을 담보로 정치를 해? 내 놈이 별을 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 알겠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지익. 그녀는 젖은 손으로 정 대령의 전투복 명찰을 떼서 바닥에 크대기 쳤다. 아, 사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엄연한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아니, 이건 즉결 처분의 예고편이다. 당장 이 새끼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헌병대 불러서 3호정 보트 정밀 감식 맡겨. 칼로 찢은 흔적이 일시엠나도 나오면 넌 군사법정이 아니라 내 손을 죽을 줄 알아라. 헌병들이 달려들어 저 하늘은 정 대령을 제 앞에 끌고 갔다. 한지윤은 거칠게 숨을 고른 뒤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발덜 떨고 있는 장태수 이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흑푸성이가 된 무릎을 꿇고 병사의 눈높이를 맞췄다. 평소의 호랑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서웠지?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 만나서 네가 죽을 뻔했어. 아, 아닙니다. 사단장님께서 구해주셔서. 장태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별 두 개, 하늘 같은 사단장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다. 한지윤은 병사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바닷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게 장태수의 가슴을 녹였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 아침 제일 따뜻한 밥상 차려서 같이 먹자. 한지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등 뒤에 숨은 진짜 괴물들을 끌어낼 때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결의를 다지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포항 앞바다에서의 그날 밤 사건은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 20대 여성 사단장,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어 병사를 구하다. 언론은 그녀를 바다의 여신, 진정한 지휘관이라 추표세웠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한지윤 신드롬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국방부 지하 벙커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의 은밀한 안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질비한 복도를 지나 담배 연기 자욱한 반 안에는 육군 참모 총장 오중석 대장과 국회 국방위원장 박 의원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개 사단장 하나가 국방부 장관보다 인기가 좋다니 이 기세면 곧 정치하겠다고 옷 벗고 나오겠어. 박 의원이 첫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오 대장은 깊게 패인 미간을 문지르며 낮은 목소리로 우르렁거렸다. 건방진 계집애. 내 나인인 정연수 대령을 감히 집결처분 운운하며 간방에 쳐넣어. 정 대령 입에서 우리 하나회 관련 자금줄 얘기라도 나오면 끝장이야. 박 의원님, 손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손이라. 여론이 너무 좋아서 직접 건드리면 역풍 맞습니다. 박 의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럴 땐 고전적인 방법이 있죠. 영웅을 마녀로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쉬운 법 아닙니까? 그들의 음습한 모의가 끝난 다음 날
일사단 사령부로 국방부 합동 조사단이 들이닥쳤다. 명분은 해상사고 진상조사였으나 실사는 한지윤 소장의 무리한 훈련 지시로 사고를 유발한 지휘관으로 엮어 넣기 위한 표적 수사였다. 조사단장인 육군 헌병강 최준자는 사단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한 소장, 밖에서는 영웅 대접받으니 세상이 가네 것 같지? 기상 악화 시 훈련 강의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네 영웅놀이 때문에 아까운 장비가 망가졌어. 병사 목숨값으로 인기 얻으니 좋나? 최준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지만 한지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무실 책상 뒤에 서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병전에는 사고 후유증을 끌고 일어난 장태수 이병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한지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조사단장님, 말씀 가려하시죠. 영웅놀이라니요? 한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그럼 아니야? 파도가 5m나 치는데 훈련 강행 지시한 게 너잖아. 정연수 대령 진술서에 다 나와 있어. 네가 억지로 시켰다고. 이건 직권남용의 업무상 과실치사 미수야. 옷 벗을 준비나 해. 마 준자는 정연수 대령이 옥중에서 썼다는 자필 진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모든 죄를 한지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완벽한 각본이었다. 정 대령을 회유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한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 대령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쥐새끼들은 궁지에 몰리면 주인을 무는 법이니까. 이게 뭔가? 들어보시죠. 치지직. 정적을 깨고 그날 밤에 긴박했던 대화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사단장님, 훈련 강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 파도는 이겨내야 강골이 됩니다. 정연수 대령의 독단적이고 흥분한 목소리가 명확했다. 이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한지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전 통제관 배치 확인했나? 파고가 규정치를 넘었어. 당장 중지해. 마 준전이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반했다. 진술서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감히 감청을? 감청? 이건 작전회의 공식 녹취록입니다. 내가 부임하자마자 지시했거든.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해서 서버에 저장하라고. 왜? 당신들 같은 인간들을 못 믿으니까. 한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허위 진술서를 집어들어 라이터를 쳤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불타는 종이를 잿더리에 무심히 던져 넣었다. 마 준장님, 선택하시죠. 이 녹취록 들고 제가 직접 언론 브리핑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짐 싸서 꺼지실래요?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래? 민병훈 총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마 준장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한지윤은 타다 남은 죄를 마 준장의 반짝이는 부도 위에 툭툭 털어내며 차갑게 이갈했다. 민병훈 대장에게 가서 전해. 내 목에 감을 달고 싶으면 직접 오시라고. 똥개들 보내서 짖게 하지 말고. 이 미친. 꺼져. 내 부대 공기 탁해지니까. 마 준장은 얼굴이 씹다버린 고기처럼 붉어져서 도망치듯 사단장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선전포고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에는 한지윤 소장 스폰서 의혹기, 초고속 승진의 비밀 뽕로비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에 가짜 뉴스들이 고배되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은 총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운 혀꽃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사이버 레카들의 공격은 집요했다. 20대 여자가 별 2개? 100% D 봐주는 남자가 있다. 밤마다 고급 호텔에 들여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 전부 사실무근일 루머들이었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을 원했다. 일사단 정문앞에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짜 영웅 한지윤 사퇴하라. 여자가 군대를 망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걸었다. 사단 내 분위기도 뒤숭숭해졌다. 병사들은 사단장을 믿었지만
간부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퍼져나갔다. 야,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하잖아. 그 나이에 소장, 뭔가 있긴 있겠지. 들리면 어쩌려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사진도 합성 같지는 않던데. 식당 구석에서 중이 두 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한지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명의가 더러워지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부하들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쓰레기들을 청소할 시간이다. 그날 밤 한지윤은 관사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개인 오토바이를 몰고 부대 뒷문을 빠져나갔다. 방공기를 가르는 엔진 소리가 그녀의 분노처럼 거칠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포항 시내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는 PC방이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주동자 닉네임 저격수 TV가 이곳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터였다. 지하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PC방 구석 흡연실, 뚱뚱한 최고의 남자가 스마트폰 방송을 켜놓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터뜨릴 건 한지윤의 충격적인 과거 사진입니다. 이거 보세요. 강남 룸살롱 앞에서 찍힌 거라는데 후원금 쏘시면 원본 공개합니다. 남자가 화면에 띄운 사진은 교묘하게 합성된 조악한 물건이었다. 채팅창에는 성희롱성 댓글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다. 화무변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너야, 너 누구야? 한지윤은 대답 없이 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와장창, 내 폰, 야 이 미친년이.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한지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남자의 팔을 꺾고 책상 위에 짓눌렀다. 팔 부러져. 한지윤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눈빛을 본 남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한지윤, 재밌나? 남의 인생 난도질에서 봉버니까 밥맛이 꿀맛이야. 이거나 경찰 부를 거야. 현행범이야. 너 불러. 경찰 오면 내 하드디스크부터 까보자. 누가 시켰는지, 돈은 어디서 받았는지. 국방부 계좌 추적 들어가면 너만 죽는 게 아닐 텐데. 한지윤이 남자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옥에서 온 사신의 속삭임 같았다. 조 의원 비서실에서 입금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남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한지윤은 이미 모든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방송 다시 켜. 그리고 정정해. 돈 받고 조작 방송 있다고. 내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그 손가락 하늘씩 부러뜨려서 평생 키보드 못 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공포에 질린 남자는 주머니에서 예비용 포를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다. 렌즈를 갈아보는 그의 눈은 겁에 질린 초식동물처럼 흔들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지윤 소장님 관련 루머는 전부 제가 돈 받고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채팅창의 여론이 뒤집히는 걸 확인한 한지윤은 미련 없이 PC방에 빠져나왔다. 쾌부를 지르는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더욱 시렸다. 이렇게 꼬리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몸통이 죽는 것은 아니다. 피냄새를 맡은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금세 몰려올 것이 뻔했다. 터덜터덜 관사로 돌아온 한지윤의 노래 문 앞에 놓인 낡은 쇼핑백 하나가 들어왔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한지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낡고 해진 군화 한 켤레와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투박한 손편지였다. 발신인은 그녀의 아버지 예비역 원사 한철이었다. 해병대 주임원사로 평생을 바치고 은퇴한 표현이라곤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지윤아, 뉴스 봤다. 밖에서 똥개들을 짖는다고 사자가 뒤를 돌아보더냐? 이 애비는 네가 별을 달아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내 딸이 옳은 길을 걷고 있어서 자랑스러운 게다. 이 군화는 내가 월남 파병 때 신었던 거다. 진흙한 길을 걸을 때도 발은 젖지 않게 끈권 묶고 가거라. 아빠가 항상 네 뒤에 있다. 가죽 냄새와 구두연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군화.
한지윤은 현관에 주저앉아 그 투박한 물건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단한 뿌리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래요, 아빠. 나 안 져요. 절대 안 져. 한지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놈들의 본거지로 쳐들어갈 차례였다. 가짜 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민병훈 참모총장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지윤을 서울로 소환한 것이다. 명목은 국방위기관리 세미나 참석 및 만찬이었지만 실사는 그녀를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협박의 자리였다.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는 대한민국 권력이 가득했다. 삼성 장군, 사성 장군, 그리고 국회 국방위 의원들까지 군과 정치의 정점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지윤이 정복 차림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충무를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민병훈 총장 앞으로 걸어가 절도 있게 정리했다. 제1사단장 소장 한지윤 명 바꾸었습니다. 민병훈 총장은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의 곁에는 조 의원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오, 우리 군의 잔 바르크 한 소자 맞군. 자, 일단 한 잔밖에. 민 총장이 남은 와인을 한지윤의 잔에 따르는 척하다가 손목을 비틀어 일부러 그녀의 하얀 정복 소매에 쏟았다. 붉은 와인이 하얀 제복 위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크크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그러게 여자가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유들유들한 맛이 있어야지, 안 그래? 노골적인 모욕이자 성차별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한지윤은 담담한 기색 없이 젖은 소매를 내려다보더니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냅킨을 집어들었다. 괜찮습니다, 총장님. 전쟁터에서는 피도 뒤집어 쓰는데 고작술 따위야 향수나 다름없죠. 그녀의 대담한 반응에 민 총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을 싹 지우고 싸늘한 눈빛으로 본론을 꺼냈다. 한소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자네 이번 발내로 사단장직 내려놓고 국방대학원 연구관으로 가서 공부나 좀 더 해. 그게 자네한테도 자네 아버지 연금 문제에도 좋을 거야. 협박이었다. 거절하면 아버지의 명예와 노후까지 건드리겠다는 비열한 수법. 그때 조 의원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조 의원인 나도 자네를 꽤 좋게 보고 있어. 말만 잘 들으면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한 자리 줄 수도 있다는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야? 어? 한소장 칙칙한 군복 벗고 예쁜 옷 입고 국회로 와. 내가 아주 잘 키워줄게. 한지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의 면매를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탐욕에 찌든 얼굴들, 대한민국 안보를 갉아먹는 기생충들. 한지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모두가 그녀가 민 총장에게 술을 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을 거꾸로 들었다. 콸콸콸 그녀는 자신의 잔이 아닌 바닥에 깔린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의 와인을 전부 쏟아부었다. 붉은 웅덩이가 바닥을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 총장이 얼굴을 긁히며 고함을 지었다. 한지윤은 빈병을 그 이불에 확 내려놓으며 차갑게 이갈았다. 제 옷의 얼룩은 빨면 지워지지만 당신들이 군복에 묻힌 오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지윤의 목소리가 연회잔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의 기세에 압도된 장군들이 숨을 죽였다. 연구관, 정치, 개나 주십시오. 저는 군인입니다. 제 부하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 이 건방진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조 의원이 삿대질하며 다가오자 한지윤은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사나운 맹수의 눈빛이었다. 조 의원님, 지난번 제가짜 뉴스를 유포한 저격수 피고의 자금 추적 결과 의원님 별관 사무실 명의의 대포 통장에서 입금된 내역이 나왔더군요.
그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넘기기 전에 입 다무시죠. 조 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한지은의 시선은 곧바로 민병훈 총장을 향했다. 그리고 총장님. 태성유통방산비리 장부에서 총장님 사모님 명의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용히 덮어드리고 있었는데 원하신다면 다 같이 죽어볼까요?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3패인 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한지우는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던졌다. 발그락. 이 안에는 제가 수집한 증거의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원본은 제가 승변의 위협을 느끼는 즉시 전 언론사에 자동 전송되도록 세팅해뒀습니다. 선택하시죠. 공멸할지 아니면 조용히 꺼져줄지. 민 총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명백한 공포였다. 감히 일개 소장이 서성 장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것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제 부대, 제 병사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옷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이별들이 갓떨어져서 흙바닥에 뒹구른 꼴을 보게 해드릴 테니 쓰라는 벙어리가 된 그들을 뒤로하고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지고 않은 채 몸을 돌렸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전 구역질이 나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공관에 빠져나온 쓰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매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별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1사단 담직 사람이었다. 필슨 사단장님 서울 출장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병사들이 사단장님 생일이라고 영상 통화를 걸어달라고 난리입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화면 너머 생활관에 모인 병사들이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희병 최상사에게 갈금간하던 이병들 심지어 주변에서 비계를 썰던 조리병까지. 사단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희가 미역국 끓여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단장님. 쓰라는 하늘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호랑이 굴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근 그녀가 부하들의 해맑은 미소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래 간다. 지금 갈게.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자신의 진짜 가족이 있는 곳, 병사들이 있는 1사단으로 차를 돌렸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들은 그 앞나락에 건배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가장 강한 군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덤벼라 세상아. 내가 다 막아내 줄 테니. 유스라의 차가 어둠을 뚫고 힘차게 질주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 별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가는 7번 국도, 새벽 2시 치읓같은 어둠 속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유스라가 탄 관용차는 빗길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운전병은 졸림을 쫓으려 연신껌을 씹었고 뒷좌석에 쓰라는 눈을 감고 오중석 총장과의 대화를 복귀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기광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검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쓰라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개num과 함께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갔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트럭에서 내린 건전한 산에 5명이 스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가왔다. 오 총장이 고용한 피결사들이었다. 확인해. USB부터 찾아. 그리고 여자는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해야 하니까 불도 지르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지시했다. 그들은 찌그러진 뒷좌석 문을 억지로 뜯어냈다. 피를 흘리며 기절한 운전병이 고였고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야, 없습니다. 뭐? 그럴 리가 분명히 탔는데 그 순간 빗줄기 속에서 성건이 번쩍였다. 퍼가장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목덜미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누굴 찾나 가드레일 넘어 숲 경계선 찢어진 정복 선의를 거서 던지고 피 묻은 검은색 셔츠 차림에 유스라가 서 있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솟겨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부상변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이었다. 전염이다. 잡아. 죽여도 상관없어. 5명의 남자가 일제히 갈려들었다. 쓰라는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지에서의 5대 1은 불리하지만 어둠과 비 그리고 숲이라는 지형지물은 특수부대 출신인 자신에게 최고의 무기라는 것은. 어디로 갔어? 야 나이트 비춰. 사내들이 숲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들어온 곳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유스라가 지배하는 킬링필드라는 것을. 숲은 공포 그 자체였다. 사내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스라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한 놈이 사라졌다. 침낭쿨로 만든 올모의 발목이 걸려 나무 위로 거꾸로 매달린 것이다. 뭐야? 귀신이여. 남은 4명이 당황하여 등을 맞대고 섰다.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쳤다. 쓰라였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한눈의 명치를 무릎으로 찍고 곧바로 회전하며 가른 놈의 턱을 풀꿈치로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 순식간에 2명이 정크불륜이 되었다. 이 괴물 같은 년. 리더가 품에서 젠라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스라의 왼쪽 팔뚝이 베이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하지만 스라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오히려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더 차갑게 반응했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막는 대신 자신의 손바닥이 뚫리는 것을 감수하고 칼날을 움켜쥐었다. 헉 리더가 경악했다. 스라는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칼날을 꽉 준 채 반대편 주먹으로 리더의 앞면을 감타했다. 1번, 2번, 3번 코뼈가 주저앉고 이빨이 튀었다. 누가 시켰어? 스라는 쓰러진 리더의 멱살을 잡고 물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사녀만 주세요. 5호 총장 비서실장이 현찬후 준다고 해서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다. 스라의 주머니에 있던 초소형 녹음기. 그녀는 리더를 기절시킨 뒤 찢어진 옷자락으로 손의 상처를 동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도로로 나가지 않았다. 운전병을 구하기 위해 119의 익명으로 신고만 한 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산을 탔다. 지금 부대로 복귀하거나 병원에 가면 놈들의 2차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서울로 향했다. 가장 위험한 곳.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곳으로. 3일 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대한민국 저녁에 생중계되느니 자리에 오중섭 참모총장과 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그들은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유스라 소장의 행방불명은 유감입니다만 그녀가 감찰 조사를 앞두고 타령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아마 비리 혐의가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총장의 말에 여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언론은 타락한 영웅이라는 잔악을 내보내고 있었다.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다. 누가 타령된입니까? 장례가 신혼이었다.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니었다. 깨끗하게 세컷된 정복. 하지만 왼쪽 팔과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요우라였다. 그녀의 등장에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뇌 소장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박 의원이 소리쳤다. 쓰라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증인석에 앉을 자격 없는 자들이 앉아있군요. 쓰라는 품에서 USB를 꺼냈다. 피 묻은 붕대가 감긴 손으로 들어올린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총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는 오중섭 총장과 각 의원이 방산 비리로 횡령한 3여원 여건의 자금 추적 내역 그리고 산의 전자를 사료하라고 청부한 통화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당장 빼서. 오 총장이 발악했다. 하지만 스라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간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쫓겼습니다. 제 부하들이 먹는 밥을 지키려다, 제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려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숲속에서 처참하게 가는 흑열사들의 자백 영상 그리고 오 총장의 서문인 명의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고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오 총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쓰라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오 총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총장님, 별은 옷기 세다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다는 겁니다. 당신 가슴엔 욕심밖에 없더군요. 모든 것이 끝났다. 쓰라는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예사단 병사들이 이천아와 그녀를 부축했다. 김희병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사단님, 괜찮으십니까? 너 괜찮아. 배고프다. 가서 밥 먹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쓰러졌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포항 예사단 연병장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높았다. 오중석과 박의원 일가는 구속되었고 국방부는 괴대적인 개혁을 맞이했다. 뉴스라는 국민 영웅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청와대에서는 그녀에게 중장 진급과 함께 합참작전본부장 자리를 여당과 야당은 악다 비례대표 한 번을 제안했다. 하지만 오늘 사는 잔역식도 진급식도 아닌 평범한 조의 단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소장 계급잔이 달려 있었다. 본관은 오늘부로 주만의 모든 스카우트제를 거절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2만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였다. 서울의 안악한 의자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뒹구느니 진흙판이 더 좋다. 과 병사들의 함성이 포항 앞바다에 파도 소리를 덮어버렸다. 모자를 던지고 환호하는 병사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여고의 사단장에 대한 편견은 먼지 한 털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존경과 신뢰뿐. 조회가 끝나고 쓰라는 집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1사단장 임기를 마치고 전반의 가장 험한 산악부대인 1사단장으로 전출 명령을 자원했기 때문이다. 더 힘들고 더 추운 곳. 하지만 병사들의 고통이 가장 큰 곳으로 사단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여기서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새로운 부관이 아쉬운 듯 물었다. 쓰라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맑은 군나 한 켤레를 배낭이 넣으며 미소 지었다. 편하면 군인이 아니지. 군인은 불편한 곳에 있어야 국민들이 편한 법이야. 그녀는 아버지 유철중 원사가 보낸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별을 더 달 욕심 없다. 내 눈앞에 있는 너희들 눈빛이 이미 별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나? 쓰라는 정모를 쓰고 관사를 나섰다. 위병수 앞에는 김희병을 비롯해 수많은 병사가 도열해 있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환송 인파였다. 세단장님 건강하십시오. 종전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병사들의 눈물 섞인 외침. 쓰라는 그들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어떤 훈장보다 끝나는 순간이었다. 차에 올라타 떠나는 쓰라의 눈에 차찬 바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곳에 몰래 들어와 부사관들을 총교육하던 숲 병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바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병사들의 얼굴. 잘 있어라. 나의 첫 번째 전장. 차가 멀어지며 붉은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진심이었다는 것은. 푸른 파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출렁일 것이고 슬나는 별은 대한민국 어느 험한 산골짜기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으시다.